세결이에요. 네. 자, 오늘도 최세결 기록원과 함께 메이저리그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2019년 띵작이죠. 화제의 띵작. 네, 동백꽃 필 무렵 정말 그 동백이 열풍이 불었던 한 해였는데 저희가 보면서 궁금했던 점. 필고는 대체 왜 그렇게 메이저리거가 되고자 했는가? 너무 가고 싶어 했죠? 네. 결국 성공했고. 결국 성공을 했고 옹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그렇죠. 대박이 났어요. 네. 필고네가. 네, 생겼는데 필구의 캐릭터를 보면 정말 엄마의 그 고충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막 엄마가 두루치기 몇 개 팔아야 돈이 아껴지는지 이런 걸 아는 철이 든 아이였는데 네. 이런 필구가 성공의 길로서 메이저리거를 선택한 것 잘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는지. 대박 났죠. 대박인 선택이에요. 대성공. 마지막 장면에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입단식 기자회견. 화려한 그렇죠. 프레스를 받죠. 기자들 엄청 많이 오고 그 정도 계약이면은 저는 진짜 대박 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필구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메이저리그의 계약 그리고 연봉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메이저리그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메이저리그 계약이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많이 복잡해요. 이것저것 많죠. 그러니까요. 뭐 기사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해서 뭐 몇 년을 뛰어야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뭐 FA가 되는 그 과정 뭐 차근차근 좀 알려주실까요? 네. FA 자격을 알려주면은 일단 서비스 타임이란 게 있어요. 선수한테. 이게 데뷔를 한 다음에 이제 25인 로스터에 포함된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172일을 1년으로 잡아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 타임을 3년 미만 동안은 그 선수가 구단이 주어진 대로 무조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최저 연봉을 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을 하게 되고 3년 동안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4년 차부터는 연봉 조정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이 하나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구단과 협상을 해서 나는 이 연봉을 받고 싶습니다. 구단은 이 연봉을 줄게 해서 협상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 협상이 잘 안 됐다. 이러면 조정위원회로 넘어가서 이제 조정위원회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구단이 승리하는 건지 선수가 승리할지 이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그렇군요. 이제 4년 차부터는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선수가. 그렇죠. 5년은 뭐예요? 5년 차부터는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메이저리그 선수. 어떤 의미예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주어집니다. 5년 차 선수부터는. 아니 이분이 왜 넘어져라 하시고. 죄송합니다. 진정한 메이저리거를 거듭난다. 마이너리그 거부권. 그렇죠.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단에서 이 선수를 마음대로 마이너리그 올렸다 내렸다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수의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만약 보내려면 보낼 수는 있어요. 그 선수의 가치가 좀 없다 싶으면은 선수가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 선수는 이제 지명할당이 되는 거예요. 지명할당이 돼서 웨이버 공시를 거쳐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 다른 팀으로 가지 못한다면은 이제 자동으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라는 정말 중요한 권한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드디어 이제 진정한 그 뭐랄까요 메이저리거로서 이 좀 그래도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6년 차부터 이제 저희가 흔히 들으는 FA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FA 자격을 갖춘 선수에게 이제 퀄리파잉 오퍼란 게 주어지는데 이 퀄리파잉 오퍼가 선수들의 연봉 상위 1등부터 125명까지의 연봉을 평균 내서 그거를 1년 단위로 구단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꽤 높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 류현진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해서 연봉이 1,790만 달러였어요.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거를 이제 구단이 이 선수가 그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선수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고 선수는 수락할 수 있고 류현진 선수처럼 그리고 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거부를 한 선수가 다른 팀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인 드래프트권이나 그 팀이 얻게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A 자격을 갖추게 된 선수는 구단이 그 FA를 앞두고서는 퀄리파잉 오퍼를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신인 드래프트 결정권까지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막
기사에 보면은 뭐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 그렇죠. 편의점처럼. 막 플러스 1이라는 게 저는 뭔지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2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네. 앞에 있는 2가 네. 보장 계약을 뜻하는 거예요. 아. 이 2년 계약은 2년 동안 얼마를 무조건 주는 금액. 오. 그리고 플러스 뒤에 붙은 거는 네. 선수 옵션과 팀 옵션으로 이게 나눠질 수 있는데. 아, 그게 옵션이구나. 뒤에 붙은 그 플러스 그렇죠. 땡이.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플러스 계약이 되는 거예요. 보장은 아니고. 만약 이게 선수 옵션이다. 네. 말 그대로 선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수 1년을 옵션은 네. 어떤 것이죠? 1년이 선수 옵션으로 돼 있다. 네. 그러면 이 선수가 이 계약 안 할래 이러면은 파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이 계약 이어가겠습니다 하면은 이 계약을 이어서, 그러면 총 3년 계약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건가요? 옵트아웃?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아. 옵트아웃도 만약 7년 보장 계약이라도 4년 차에 옵트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게 계약이 주어지면은 이 선수는 4년 차에 이 계약을 파기하고 남은 3년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FA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주 보이는 거죠. 최근에 그레인키 계약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커쇼도 그렇고 옵트아웃을 했고 많이들 보이는 계약이에요. 옵트아웃이라는 게 선수가 행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땡이 이제 옵션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수 옵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팀 옵션도 있잖아요. 그쵸. 팀 옵션이 더 많다고 보통 팀 아까 옵션이 더 얘기하셨죠? 많아요. 팀에 유리한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어떤 만약 느낌이죠? 이 선수가 2 플러스 1의 팀 옵션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너무 못했어요. 전 시즌. 네. 다음 계약을 이제 팀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나 얘랑 다시 이 플러스 1 계약 안 할래. 팀이 하면은 그 선수는 이제 FA가 되는 거고, 만약 그 선수가 잘해서 충분히 이 가격으로 충분히 쓸만하네. 이 정도면은 그럼 그 계약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서 가는 거예요. 팀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베스팅 옵션 이거 뭐예요? 저 베스팅 옵션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베스팅 옵션은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네. 팀과 선수가 이제 선수한테 하나의 목표를 주어주는 거예요. 어떤 목표죠? 뭐 이닝수 이런 건가요? 보통 이닝수, 경기수. 이 선수가 전 시즌에 80이닝을 베스팅 옵션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80이닝을 던지면은 다음 계약이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80이닝을 못 채웠다 이러면은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죠. 진짜 이거는 정말 케바케겠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선수 옵션일 수 있고 팀 옵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재밌는 예시 같은 거 없나요? 일단 올 시즌 FA로 보면은 카이클 선수가 3 플러스 1의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베스팅 옵션 계약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카이클 선수가 2021 시즌과 22 시즌에 둘 다 160이닝 이상을 던지면은 나머지 플러스 1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아, 진짜요? 그래서 3 플러스 1에 7,400만 달러. 그리고 보장 계약은 3년에 5,550만 달러.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구나. 그렇죠. 완전 이악 물고 던져야죠.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쵸. 근데 우리가 많이 아는 특이한 계약 형태가 하나 있죠. 어떤 거요? 마에다 계약. 뭐예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마에다는. 노예 계약이다. 맞아요. 많이 하는데 마에다는 진짜 거의 메이저리그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계약이에요. 이게 8년에 보장 계약이 2,500만 달러예요. 아, 진짜요? 보통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의 1년 연봉 정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이 선수가 인센티브에 따라서 거의 1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진짜 자기 역량을 잘해야 그렇죠. 되는 거구나. 팀에서도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마에다는 그게 자신 있어서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한 건데 팀이 너무 유리한 형태의 계약이어가지고 맞아요. 마에다가 선발과 이닝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팀이 그냥 얘를 불펜으로 쏘겠다 이러면은 이거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에다의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선수 노조에서도 이 계약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어떻게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좀? 그쵸. 일단 마에다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해. 이게 다저스가 그래도 올해는 아마 선발 보장을 많이 받을 거라고는 봐요. 이제 다저스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마에다를 계속 붙박이 선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는 거죠. 구단에 돈이 없다 싶으면은 마에다를 그냥 불펜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에다가 불펜으로 나올 때 막 사람들이 다저스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렇죠. 네, 그거예요. 저 이제 알았죠, 왜? 죄송합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계약에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중요하고
네.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류현진 선수는 4년 8천만 달러 보장 계약. 아. 플러스 1, 2 이런 게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냥 4년 딱 8천만 달러 토론토에서 받고 4년 동안 던지고 네. 트레이드 거부권도 있고 네. 그런 깔끔한 계약이다라고 볼 정말 수 있을 것 깔끔한 같아요. 계약을 네. 한 경우고 마에다 선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만큼 메이저리그는 그 계약의 형태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간단하게만 얘기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에이전시가 그래서 중요하고 정말 이 돈의 스포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돈 얘기 해봐야죠. 재밌는 돈 얘기. 네, 짠 얘기 해봐야죠. 네.